안녕하세요, 더월드입니다. 이번 영상은 파이 네트워크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것 같은 사실 20가지를 랜덤으로 가지고 와 보았습니다. 현재 1차 마이그레이션 분포도를 보면 지갑에 들어오고 있는 최소 마이그레이션 수량은 약 3파이대로 보입니다. 물론 락업된 파이코인까지 포함해서이고요. 지금 현재도 파이 기본 채굴률은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는 3파이 이하로의 파이코인 마이그레이션 지갑도 쉽게 찾아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신규 가입자가 KYC를 받기 위해서는 30번 이상의 채굴 세션을 완료해야만 KYC 신청 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차 마이그레이션의 분포도를 보면요. 락업된 파이코인을 포함해서 2000파이 이상으로 마이그레이션을 받은 지갑의 비율은 전체 5%조차 되질 않습니다. 커뮤니티에서 매일 파이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높은 마이그레이션 수량을 자랑하는 우리 파이오니어들은 기본적으로 이미 상위 5% 이내에 들어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는 상위 5% 이내의 파이오니어들과 함께 커뮤니티에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파이오니어들이 높은 수량으로 마이그레이션을 받았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파이앱에 있는 파이챗에도 파이 아트를 제외한 다른 채팅방에 이미지를 업로드가 가능한지 테스팅이 진행이 되었었고, 이에 관해서 여러 토론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파이챗에서 이미지 업로드 기능을 추가한다는 것은 기술적으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커뮤니티 채팅방에 큰 혼란이 있을 것에 대한 그런 리스크 관리에 토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파이채굴 버튼을 누르시다 보면요, 이와 같은 알림창이 뜰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메일 또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파이 업데이트 수신을 동의하는 팝업창이 되겠고요. 앞으로 우리 파이오니어들이 이메일과 SMS를 통해서 각종 파이 업데이트 소식을 전달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심하고 동의를 누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파이 지갑은 wallet.painet.com으로 이전이 되었고, 파이의 비밀 구조를 입력을 하기 위해서는 이 파이 브라우저에서 이 주소에서만 비밀 구조를 입력하려면 안전하게 접속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주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비밀 구조를 입력을 하게 되면요, 여러분의 파이 지갑 소유권을 타인에게 넘겨줄 수 있는 리스크가 발생하게 됩니다. 최근 온라인에 파이코인을 여러분에게 에어드랍 하겠다라는 이런 프로모션 사이트가 자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에어드랍을 받기 위해서는 이 사이트에서는 여러분의 파이 지갑을 연결을 하라는 이런 표시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에 여러분의 파이 지갑을 연결을 하기 위해서 비밀 구조를 입력을 하는 순간 여러분의 파이 지갑의 밸런스는 이 스캐머한테 그대로 탈취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이트는 모두 스캠 사이트이기 때문에 무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달 3월에 마이그레이션이 된 지갑의 수는 약 410만 개를 넘어서고 있고요. 이것은 2022년 7월 이후로 최대 마이그레이션 수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을 찍는 이 시간 기준으로 GBQQ 지갑에서 GBT 지갑으로 5천만 개 파이코인이 또다시 이동을 하였기 때문에 이 말은 3월이 끝나기 전에 더 많은 파이 지갑이 마이그레이션이 될 것으로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 스탠퍼드대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서 엔지니어링 컴퓨터 사이언스의 협력 멤버를 서치해 보시면요, 아마존, 애플, 이베이, 구글, IBM, 메타, 삼성, 엔비디아 등의 명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 암호화폐 프로젝트로는요, 이더리움과 리플, 스텔라, 그리고 파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이 네트워크는 파이 개발 초기 스텔라의 생태계 안에 포함이 되어 있을 정도로 서로 연관관계가 깊었습니다. 파이 코어팀 또한 스텔라 컨퍼런스에 직접 참석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이것은 스텔라의 협력업체인 라포 기업의 계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자료였습니다. 즉, 이 자료들을 토대로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은요, 파이와 스텔라는 미래에 서로의 장점을 공유하면서 또 다른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낼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파이의 최대 발행량은 1000억 개입니다. 하지만 현재 메인넷에 마이그레이션이 된 총 파이코인의 양은 약 32억 개이고요. 이 중 21억 개가 락업이 되어 있다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락업이 풀려도 클레임을 해가지 않은 정체 모를 파이코인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시중에 풀리지 않은 파이코인의 양은 약 26억 개로 계산을 하는 것도 논리적으로 맞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시중에 바로 거래가 가능한 실제 유통량은
약 5억 개에서 6억 개로 계산이 될 수 있겠습니다. 튀르키예의 경제학자이자 전 에스테르 그룹의 CEO인 에르킨 사이노즈는 2021년 파이 네트워크를 리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파이코인이 비트코인보다 더 대중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음을 언급을 하였고 파이의 테스트넷을 직접 소개하는 등 긍정적인 리뷰를 남긴 적이 있었습니다. 사이버 보안 전문가 웨스 스펜서는 초기에 파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었고 회의적인 리뷰를 남겼으나 파이의 프로젝트와 이 철학을 좀 더 깊게 이해한 후에 그 누구보다도 이 파이 프로젝트를 알리는데 앞장서 왔으며 본인의 유튜브 채널을 보더라도 파이 네트워크 관련 영상만 모아두는 채널을 따로 오픈할 정도였습니다. 파이 네트워크의 공식 X 팔로워 수는 약 332만 8천 명으로 이더리움의 335만 명과 거의 흡사한 팔로워 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직 비상장 프로젝트인데도 불구하고 X에서 매우 큰 존재감을 가지고 있는 파이 네트워크는 이 크립토 시장에서는 바이낸스, 비트코인, 도지와 시바이누, 이더리움에 이어서 그 다음으로 높은 팔로워 수를 보유를 하고 있고 조만간 이더리움을 역전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많은 파이오니어 분들이 파이의 전송 수수료 0.01파이 고정 수수료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래 전송을 하는데 0.01파이 코인이라는 수수료를 내야 된다는 것은 1파이 가치를 깎아내리는 것과 같다. 너무 높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전송 수수료는 상대적으로 매우 비싸며 한 개당 가격이 낮은 리플이나 스텔라 같은 경우는 전송 수수료가 0에 가까울 정도로 매우 낮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즉 전송 수수료는 코인 1개당 가격과 연관지어 만들어진다라기보다는 그 네트워크의 탈중앙 정도와 관계되어 생성이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송 수수료와 이 노드 운용자에 대한 보상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죠. 많은 분들은 이 파이의 고정 수수료가 현재는 0.01파이고 앞으로는 이 고정 수수료가 더 내려갈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으시지만 파이 수수료가 상황에 따라서는 더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아직 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파이 수수료는 블록체인에 수많은 유저가 몰리게 되고 트랜잭션을 처리하는데 병목 현상이 생기게 된다면 더 높은 수수료를 제시하는 거래자들의 트랜잭션을 노드들이 먼저 처리하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이것은 오픈 메인넷이 열리고 수많은 유저들이 몰렸을 경우 바로 예측할 수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하지만 시간을 좀 더 가지고 좀 더 먼 미래를 예측을 해보자면 파이 생태계에 여러 기술들이 유입이 될 것이고 수수료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확장 솔루션들이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니콜라스가 언급을 했듯이 파이의 전송 수수료는 더 낮아질 가능성도 생기게 될 것입니다. 최근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장 핫한 트렌드는 바로 RWA 시장으로 부동산과 미술품, 국채, 저작권 등등 접근성이 낮은 유무형의 현실세계 자산을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올려 토큰화하는 것을 이 RWA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RWA의 US 트레저 부분을 보면요. 스텔라와 이더리움이 항상 5대5 정도로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역사가 깊은 자산 운용사인 이 프랭클린 템플턴이 스텔라 위에서 수천억에 해당하는 미국 국채를 토큰화를 시켜서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스텔라의 쉐어가 한때 이더리움을 앞지른 시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블랙락이 이더리움 위에서 RWA 관련 펀드를 발행하면서 이더리움의 쉐어가 다시 스텔라를 앞지르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미 엄청난 큰 자금들이 이 RWA 시장으로 지금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파이 또한 이전부터 실물 자산의 거래와 토큰화를 계획해 왔었고 for Pi. So these are applications that allow pioneers to access the emerging world of decentralized finance. And we've already spoken to developers building apps to allow people to own fractional pieces of real estate, as well as fractional shares in companies like Apple, Google, etc. 파이에도 스마트 컨트랙트가 도입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RWA 시장의 흐름을 유심히 지켜보는 것이 매우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파이 생태계에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 파이오니어들, 이 대부분이 KYC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고 마이그레이션을 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파이 지갑을 소유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분석하고 있는 이 파이 생태계는 가장 강력한 중국 생태계가 크게 반영이 되고 있지 못한 상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파이 국기 게임에서 비밀 구조를 입력을 하여서
본인들 지갑이 해킹 당한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으십니다. 하지만 실제 다수분들이 쿠키 게임을 오랫동안 진행을 했지만 큰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신 분들도 많으십니다. 그리고 파이코어 팀도 최근까지 쿠키 게임에 대해서 특별히 위험 요소에 대해서 언급을 하거나 어떤 제재를 가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쿠키 게임에 대한 루머가 많은 만큼 저는 이 앱에 대한 접근과 사용을 직접 권해드리지는 않지만 쿠키 게임이 지갑 해킹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텔레그램에 시크릿 파이 켈리 채널로 입장을 하시면 평소에 쉽게 접할 수 없었던 퀄리티 있는 파이 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켈리님은 해외 멜가모드와 모더들, 개발자들, 그리고 심지어 코어팀이 비공개로 다루고 있는 여러 자료들을 취합하여 정리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유튜브나 블로그 등에서 쉽게 접할 수 없던 소식들도 여기서는 다양한 뉴스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문의를 주십니다. 파이의 비밀 구조를 분실했을 시 지갑 주소는 그대로 놔두고 비밀 구조만 다시 생성할 수 있는지 문의를 주고 있으시지만 그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지갑 주소부터 비밀 구조까지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바꾸고 새 지갑으로 다시 생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로는 파이 지갑을 포함한 비수탁형 지갑 주소는 비밀 구절로부터 계산이 되어 파생되어져 나오는 개념이기 때문에 지갑 주소와 비밀 구절은 무조건 한 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밀 구절만 알아도 상대방의 지갑 주소는 당연히 계산되어져 알아낼 수 있는 그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대신 이런 암호화 계산 방식은 단방향으로만 계산이 되기 때문에 반대로 지갑 주소만 안다라고 해서 이것을 역으로 비밀 구절이 무엇인지는 계산을 해낼 순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거래를 할 때 상대방에게 지갑 주소까지는 공유를 해도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